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와 면담기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된 노규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전공 심화 과정으로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2년 동안의 전문 학사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조금 더 전공 심화에 관련된 심화 학습반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맡게 된 이번 과목도 면담 기술에 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난 학사 과정에서 전공 심화나 학사 과정에서 이제 실천 기술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든가 여러 과목들에서도 일부 공부를 해오셨던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에 배우셨던 것들을 또 학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전문화된 과정들까지도 함께 공부해가는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면담 기술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 과목 소개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수업 진행과 운영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학사 과정을 마치셨기 때문에 또 개중에 학습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현장에서 겪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또 어떤 자리들을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들은 과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과연 얼마나 자기 직무에 만족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계신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겪어보면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행복하셔야 즉 사회복지사 선생님인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제공하게 되는 어떤 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을 겪게 함께 참여하게 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그분들도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의 경험들도 일부 녹여서 앞으로 15주 동안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이 사회복지와 면담 기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또 계략적인 어떤 흐름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 이제 면담 기술이다 그러면 이렇게 면접을 보는 어떤 시간들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또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 기술들은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돼, 즉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어떤 필요한 어떤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또는 인계되는 또 연계되는 어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런 분들과의 만남에서 실제로는 전문가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조금 더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는 어떤 시간들을 그런 과목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수업은요, 첫 번째 이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규환 교수고요. 제 연락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요게, 오타가 있었네. 010-8806-1418번입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럴 때 필요한 전화는 이 번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hrdklo 알파벳 5고요. 1283 gmail.co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셔야 되거나 아니면 과제물을 제출하신다거나 할 때 바로 저 메일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긴급하게 휴대폰으로 뭐 연락이 안 되신다거나 뭐 여러 개 하게 될 때도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보내는 어떤 연락들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연락들은 저희가 계속 수업을 해오면 학생분들과 수업을 해보면서 백석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이 쓰는 카톡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단체방 카톡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혹여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시거나 더구나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셨을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담당 교수님들과 연락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연락처나 이메일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그 면담 기술에 있어서는 교재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좀 선구적으로 사회복지와 면담 기술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학과를 개설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아직 교재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책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민혜영 씨 외에 세 분이 함께 저술을 했고 지식공동체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실천기술론 또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 다양한 어떤 그 다른 교재들 관련되어 있는 다른 교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좀 해서 강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공영방송에서도 뭐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가족과 관한 부분들, 아이에 관한 부분들, 부부 사이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대화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SBS나 이런 곳에서 무언가족, 또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부부간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로 나온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함께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또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 느꼈던 감상들 또는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진행 방법들이나 면담에서의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식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평가 방법은요, 출석에 관한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에서도 컴퓨터로 하시다 보니까 로그가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출석이 자동으로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출석은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매번 학기 때마다 뵈면 이제 출석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나오시는 학교로 직접 나오시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보다는 좀 덜한데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또 과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별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버 주별 과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평가의 방법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다이버고요. 스쿠버 다이버 강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천안 서구역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서 2004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함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건물에서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하시는 일들 또는 아니면 수업의 어떤 부분들 또 수업 외의 부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전공 심화 과정에 그 선생님들과 제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직접 대면하는 중이면 이렇게 한 분씩 뭐 짧게 뭐 1분이나 2분 정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이 1번에서부터 5번 항까지 성명, 또 하시는 일, 또
자신이 관심 있게 보는 지금 사회복지가 굉장히 분야가 넓죠. 실제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 얘기했던 것,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국가 예산에서도 약 한 35%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의 35% 정도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분야가 넓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아니면 또 현업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계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현재 전공심화 전문 학사 과정까지 마치시고 이제 이어서 전공 심화까지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이유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과연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나의 어떤 모습들을 꿈꾸고 계신지 나의 미래의 모습을 어떤 미래를 가지고 또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가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뭐 본인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어떤 좀 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시면 뭐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럴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수업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에 맞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A4 용지 한 매 이상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전공심화과정 3학년 1학기에 오시면서 나의 마음에게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3월 8일까지 제 개인 아까 보여드렸던 메일 주소 아시죠?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와 면담, 면접기술 여러분들 교과목 프로파일을 좀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출력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학기 초에 여러분들 가시면 이게 다 제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목 개요는 사회복지와 면담기술이라는 어떤 교과목 개요는 사회복지 학부 과정에서 맞게 일반 사회복지사의 실천 역량 수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면담 기술을 학습을 통해서 상담에 집중되는 기술보다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현장에서 맞는 만담 기술 또 그런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사회복지 교과목의 어떤 목적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 준비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직종, 아동, 청소년, 노인분들 또는 장년층들 또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에 차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또 후반기 수업에는 이제 제가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들과 면담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서 면담 기록들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의 수업 교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어떤 대화 면담 기술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것들을 기초로 욕구 사정을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과정들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도 하고 그 사례들을 연구해 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의 면담 또는 면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면접 기술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면접
또는 면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관에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 직접 찾아오신 거죠. 현재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즉 기관 방문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찾아오시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타 기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요즘 이야기하는 행복지원센터나 뭐 통합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관리 접수가 되어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하시다가 자기 기관에서 더 이상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타 기관에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오게 되는 기관 의뢰를 통해서 오시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많이 그 현장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하게 되죠. 보통 아웃리치 서비스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학생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좀 돕자라 그러면 요즘에 천안 시내에도 이제 큰 사거리 같은데 이렇게 차를 하고 운전을 하고 걸어 다니시다 보면 그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 취약계층들을 찾습니다. 알려주세요. 보시게 되면 행복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통합사례관리팀이라든가 알려달라고 현수막들을 많이 붙여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 그 동사무소 또는 무슨 동 행복지원센터 뭐 이렇게 해서 복지센터 뭐 이렇게 해서 해놨죠. 그래서 연락처들은 뭐 지역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지역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통합사례관리팀에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아웃리치 서비스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방법들은 크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서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만나게 되신다 그러면 초기 면접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면접 자료들을 기준으로 사정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또 이 사정 과정이 끝나서 일종 초기 개입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들을 세우게 되면 실제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지된 동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사정을 통해서 계획했던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또 이 실행을 통해서 실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절차나 과정들을 잘 준수했는지, 실제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많은 절차들,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리고 또 해당 기관들 간에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법률 규정들을 준수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 외에도 뭐 행정이라든가 또 회계라든가 다른 또 사회복지사의 가치라든가 윤리 기준에 따라서 잘 진행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이에 맞춰서 뭐 피드백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사후관리 과정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변화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매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이나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희가 그래서 면담이나 면접 기술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뭐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또는 관찰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변화 모습, 또 변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라든가 어떤 욕구의 변화 과정들을 다 확인하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총 과정들을 거쳐서 클라이언트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켜주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이 면담 기술,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면담 기술, 면접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숙련된 전문가로서의 숙련된 면담이나 면접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사회복지와 면담 기술에 관한 어떤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오늘 현장 선배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더니요.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에게 치료를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장애인 복지관에 제 지인분이 부장님으로 계셔서 늘 만나면 편하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찾아오시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만이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나서서 이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스스로의 역할들을 요즘에 이야기하는 SRV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의 역할 가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구별 없이 함께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이런 복지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오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치료 중심의 복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은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역량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감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회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치료들은 보건 쪽이나 다른 어떤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즉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어떤 그 큰 틀의 사회복지의 전체 흐름 속에서의 작은 부분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작 큰 흐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가 있든 장애가 비장애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역량 발휘를 통해서 자신의 생을 책임지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생을 살아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한 틀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의 그 어떤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또는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이 다니기에 안전한 길은 비장애인 또는 아이들이 다니기에도 안전하다. 즉 우리는 그러한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역할들도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는 요새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도 건축 설계를 하거나 주택사업에서도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장애가 없는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한 즉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베리어 프리 디자인들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함께 사회적인 이동을 하거나 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에는
보도육교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다 계단으로만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반드시 경사로를 만들어 놓죠. 신설되는 부분들은. 예, 새로 만드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 다 장애로, 그 경사로를 만들어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이동하실 수 있도록, 또는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장애인 분이거나 노약자분들 또는 아이들도 함께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더구나 이제 자전거라든가 뭐 개인형 이동장치들 많이 가지고 다니셔서 그런 어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동할 수 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들을 함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고민들, 또는 그게 물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어느 현장 선배들의 많은 고민들이 학교에서의 교육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학교에서 학생분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말씀들이 좀 이렇게 귀 흘려 듣게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현장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또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뭐 한 달이든 뭐 이렇게 직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시죠.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대학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 교수라고 있으면서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사석에서 하는 뭐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러면 꼭 거꾸로 여쭤보죠. 어이, 선배나 아니면 동료 당신들도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하고 졸업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일 바로 시작했어?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었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었어? 라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같이 웃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공부를 하는 부분들, 아니면 또 그런 것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간극이 있습니다. 현장은 현장의 업무 중심이고요. 대학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모델들, 그리고 폭넓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오셔서 현장에서의 업무는 그 중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를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제안서 하나 잘 작성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잘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요? 새로운 조직에서 업무를 배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역량을 키우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주는 그런 성실한 동료들을, 또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또 슈퍼비전을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훌륭한 선배를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런 동료를 만나고 싶은 게 졸업을 한 사람들 또는 새로 기관에 입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욕구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 가시는 분들과의 어떤 이런 간극들이 있는데, 이런 간극들을 메우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면담이나 면접 또는 상담의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저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이 많은 과정, 한 학기 동안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제가 어떤 스킬들이 어떻게 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직접 써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의 동료들, 친구들 또는 가족에게,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배우자에게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서 또는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성장 시간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수업 과목에 대한 이해도 훨씬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이고 또 사회복지 과목을 다루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의 또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자살, 또 인명경시 문제, 또 사회 양극화의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문제, 성차별에 관한 문제, 특히나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문제는 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어마어마한 그 사회복지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택, 고용, 노동에 관한 문제, 또 빈곤과 질병에 관한 문제, 장애에 관한 문제, 또 전쟁과 기아에 관한 문제, 아주 먼 옛날 또 아니면 그 오랜 70년 전에 저희 나라는 실제 전쟁을 겪었던 어떤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딛고 굉장한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을 가진 나라로도 성장을 해온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동부 유럽의 어떤 전쟁들을 보면 참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전쟁뿐만 아니라 기아에 관한 문제, 또 튀르키예라는 나라에는 또 시리아의 인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겪고 있고 사망자가 생기고 있죠. 바로 이런 현대사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MZ세대, 세대 차이에 관한 문제, 88만원 세대, 뭐 수포 세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실제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또 듣게 되는 사회 문제들이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제가 노인복지에서 노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아동에 관한 부분 또는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아동은 성장해서 학령기 청년이 되고요. 청년이 당장해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되시는 건데,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의 일생에서, 즉 생애 주기별로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외국의 전쟁이고 또는 외국의 어떤 지진에 난 문제인데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서 곡물 수출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원유 수출에 어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단순히 외국의 문제, 타인의 문제 또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된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돌고 돌아서 실제 나의 생활의 문제, 실제로 나의 주머니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생활을 위한 지출이 뭐 10만 원이 나갔었는데 가스 올라, 유류값 올라, 차량 유지 올라, 그 외에 많은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뭐 2배, 3배 올랐다라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닥쳐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로 작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역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먼 나라의 문제가 나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글로벌한 사회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도 실제로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먼 나라의 문제들이 나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작은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 우리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더 큰 문제로, 심지어는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도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 문제 또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문제, 법률에 관한 문제, 지구촌적인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큰 문제들인데요.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정에 대한 것들이 큰 화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의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전철 요금이라든가 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무임승차론,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 또 조국 정경진 교수 사태를 보면서 큰 화두가 됐었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교수님들끼리 당신의 아들들 뭐 가서 뭐 인턴했다 아니면 뭐 했다. 또 보통 사람들 뭐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인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또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인턴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든가 정말 이제 그 일반 소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정말 상실감 예, 그런 것들을 박탈감들을 느끼게 되는 어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한 이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많이 논의가 됐었죠. 또 대우조선 근로자들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또 이렇게 하퀴벌레란 말, 하청업체의 바퀴벌레란 어떤 하청업체와 바퀴벌레란 단어가 합쳐져서 하퀴벌레란 단어도 생성이 돼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여자 경찰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파출소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 형사적인 어떤 위험한 상황들, 폭력적인 어떤 사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치안관계와 뭐 간호조무사를 말을 합쳐 치안조무사다라는 이야기들, 단어들이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는 뭐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 여경들을 좀 얕잡아보는 또는 그분들의 역할들을 좀 무시한 어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대학 입학 관련해서는 기균충, 기회균등 전형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다 벌레 충자를 합쳐서 기균충이란 말, 또 지역균형 전형에 합쳐서 지역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대학에 오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차별들을 어떤 단어를 만듦으로써 해서 그런 세대들의 어떤 의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었죠. 또 초등교육 갈등에 있어서도 휴먼시아 거지에서 휴거란 말, LH에 거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사란 말을 해서 실제로 거주 지역도 부모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차별을 두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론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2004년의 KTX 승무원 사태 등등 이런 많은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내가 저 문제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어떤 그 공공기관의 주무관이었다라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을 잠깐 마무리하고요.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